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포럼 세션 9시 반 세션은 굉장히 사실은 오시기에 힘든 세션입니다. 예, 가까이 서귀포에 계시고 제주시에 계시지만 이렇게 9시 조금 넘어서까지 오시려면 상당히 일찍 서둘러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부분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병통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또 포럼의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번에 공동 주최하는 제주통일미래연구원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그동안에 14번째 제주 포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세계적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비롯해서 번영 뭐 이런 주제를 다뤘지만 굳이 제주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지난 2000년대 감길 보내기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지자체 선도적 역할을 했던 제주,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 정책이라는 그 틀에서 향후에 이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제주 포럼에서 처음으로 세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기조를 얘기해 주실 김성수 부의장님을 맡고 나서 좀 더 평통 또는 평통 포럼이 홍보에 그동안 치중해 왔지만 제주의 대북교류, 제주의 대북 정책의 정책 개발도 포럼이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 박찬식 위원장님 계시지만 포럼에서 이 앞으로 필요한 아젠다 개발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오늘 제주 포럼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 하에서의 제주도의 새로운 대북 교류 협력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분 또 도외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발표도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오늘 김성수 부의장님이 기조 발제가 있으실 거고 그 발제가 있은 다음에는 네 분의 토론자들을 모셔서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방안의 모색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듭 이렇게 9시 반 세션에 이렇게 많은 우리 자문위원님들, 포럼 회원 여러분들, 또 연구원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부의장님의 남북 협력 시대의 제주의 새로운 대북교류 협력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 발제를 듣고 나서 지정 토론자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면 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또 이렇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수 부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부의장 김성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상당히 일찍 시작하는 세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불행하게도 멀리 여행을 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만 선박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실종이 되고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사히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귀국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민주평통에서 제주 포럼에 처음 참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참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참여를 해서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을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된 데 대해서 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션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통일미래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고성준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신 우리 평화통일 포럼의 민주평통입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 포럼의 연구위원 자문위원장이신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라대학교 고관영 교수님, 그리고 전 남북회담 대표의 본부장이신 홍재영 본부장님, 그리고 또 서강대학교의 김영수 교수님, 이렇게 같이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제관계대사이신 김성은 대사님께서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아주 귀한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다 거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가 그동안 평화통일 포럼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5가지 아젠다 내용과, 그리고 제주도의 남북교류 5+1 협력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당장 실행 가능한 그러한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제주의 미래 지향적 플랜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제주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방향 찾기가 현재 아주 한창인 가운데 제주도는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선구자로서 여타 지자체들과는 격과 차원이 다른 위상과 역할을 찾고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대북교류 협력 분야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또 상징성에 기초해서 북한 측의 수요와 관심 영역을 두루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북교류 협력에 활용 가능한 제주의 특화력은 한라백두의 상징성,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 및 컨벤션 산업, 청정 생태 환경의 가치, 최남단의 지리적 위치, 특산물인 감귤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가 다 세계의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연결돼서 통합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 특산물인 감귤 보내기를 매개 마중물로 하여 한라백두를 고리로 한 관광 및 생태 환경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휴양 컨벤션 인프라를 활용한 제주 포럼 지식 교류를 내세우는 전략을 바탕으로 대북교류 협력의 틀을 현재 정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기제한된 5+1 사업은 평화의 섬 이미지를 잘 구현하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보완을 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에서 북으로 일방적인 비대칭성과 지원성 위주의 교류사업 방식으로 인하여 북한의 수용성 한계와
상시적 협의 채널의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교류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제는 지난 20년간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교류 협력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발성 지원 사업 형식에서 벗어나서 지속적 개발 협력 방식으로, 그리고 또 평양 중심의 그런 교류 협력에서 지역 교류 또는 도시 연대 방식으로, 개별 단위의 교류 사업에서 종합 교류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지방 분권형 남북 교류 협력 정책을 주창하고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 지자체와 이른바 패키지형 지역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주도는 상호 보완 및 공영의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상징성, 비정치적 지역 등을 기준으로 북한의 교류 협력 도시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한 기준에 의거한 북한 측이 후보 지역으로서 북한의 양강도의 삼정군을 비롯해서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이나 회령시, 또 북한 경제 특구로 되어 있는 국제 물류 및 무역지구인 함경북도 나선시, 또 국제 무역 또 관광지구인 함경북도 신도군, 또 북한의 동해안 명승지인 함경남도 원산시 등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남측이 한라산과 북측의 백두산이 갖는 민족적 상징성과 상호 보완성 및 교류 협력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남단과 북단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개념적 상징적 통일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인구가 70만 내외의 지역으로 제주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강도와 함께 한라산과 백두산, 그리고 제주 관광특구, 무봉국제관광특구, 그리고 또 제주시와 해산시, 서귀포시와 삼지연군 등 영내 지역들 간 연계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북한 양강도와 함께 지역 협력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는 것이 또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제주도 양강도 간의 지역 협력 추진은 지역 교류 및 도시 연대 방식에 따라서 복합적 교류 협력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라산, 백두산, 교차관광, 생태환경의 공동협력, 산림협력, 농업개발협력, 태양열이나 풍력단지 같은 에너지협력, 문화체육교류, 또 전문가 지식교류 등 2, 3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또 평화도시 연대협력에 북한 양강도와 여타의 도시들을 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양강도 지역협력의 상호 접근은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5+1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진일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보다 능동적이고 유력한 사업 구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 아이템들을 가다듬는 과업이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한라백두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또 제주도 DMZ 고성평화둘레길 백두산 정박 피스보트 사업이나 양강도의 홉과 제주도의 삼다수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나 보건 의료협력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 등 이를 통해서 제주도의 의료복지와 양강도의 천연의학을 접목한 유관명부를 통해서 산학연이 공동 참가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조성하고 나아가 교육기관이 연계된 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교류 방문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과 레저를 융합한 헬스리조트 조성에 주력해온 제주의 경험을 양강도의 자연 조건과 또 결합을 해서 자연휴양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한 남과 북이 또 협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라백두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식 합의된 한라백두 교차관광은 사업 초기 시범적 차원에서 소규모로 남북한 주민이 왕래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업적 성격과는 무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2, 3년간
백두산 삼전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건설 사업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동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남한 관광객 유치 등 개방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삼전 꾸리기가 과거의 시대와는 달리 혁명 성지 위주에서 국제 관광을 염두에 둔 현대적인 산간 도시 컨셉을 배합해서 진행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한라백두 국제관광 사업 계획이 상당히 매력적인 경협 프로젝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젠다와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사업, 시범 사업의 전개를 통해서 제주도 양강도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관광 역량 강화, 교육 연수 및 기술 협력 사업의 선점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이와 같은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당장 실현하기는 현재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품 글씨를 쓰기 위해서 먹을 정성껏 갈아서 준비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듯이 지금은 남과 북이 신뢰 쌓기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제주도 양강도 지역협력의 선도적 시작을 위한 용단과 세심한 접근을 위한 지혜를 모아서 제주도의 강점을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오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90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지정된 네 분 우리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바로 그 패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된 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를 보면 북한의 상당한 그 하와이 노딜 이후에 이 정치적인 그런 변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 단속이고 내부 정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좀 더 지난 2018년 보여줬던 남북 교류 또는 정상 간의 만남과 또 합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조만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새로운 역사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 가는 과정의 일종의 진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김정수 부의장님의 얘기, 지금 당장 뭘 할 것이다 보다도 큰 흐름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 시대가 열릴 때 2000년대 선도적 역할을 했던 제주가 새로운 역할을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항들을 요약하시고 또 부의장님의 또 생각까지 곁들여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든 이제 북한도 원하는 이제 밥니다만 이게 이제 인도적 지원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한반도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남북 간의 여러 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북한이 여러
차원에서 원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통 평화통일 포럼에서는 어떻든 이 도시 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가 어느 지역을 우선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잡을 거냐 하는 이제 부분인데, 뭐 예를 든다면 좀 서울특별시는 평양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주는 역시 통일의 상징, 통일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한라와 백두, 그런 차원에서 제주는 백두산이 있는 양광도와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관점을 이제 잡으셨고, 그래서 제반 협력을 해나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성격, 그래서 이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제 옆에는 우선 우리 제주 출신이시지만 통일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대를 쭉 다 이제 하신 사무관부터 차관보까지 하시면서 특히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홍재형 전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분은 지금은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시지만 이분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또 실제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북 민간 지원 단체의 또 공동 대표, 이렇게 통일과 대북 문제의 연구와 실제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아마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오늘 이 세션은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제주평화통일 포럼이 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통일 포럼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특히 그동안의 4.3 연구,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학 정립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찬식 우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라대학교 교수이면서 민주평통 상임위원이시고 또 제주지역 통일교육 위원이시기도 하시고, 통일 문제의 연구 또 강의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고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분 토론자님한테 10분씩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씩 끝나면 우리 플로어에 여러 우리 연구에 깊으신, 관심이 깊으신 여러 우리 자문위원님들, 포럼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재형 우리 본부장님부터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논의의 장인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오늘의 주제를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성수 부의장님께서 기조 발제에서는 그 제주도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그 기조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초점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지자체라는 거. 제주도도 지자체의 한 구성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교류의 주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제. 그리고 제주도 지자체는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특성과 상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아까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상대를 함에 있어서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하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또 차원에서 하는 교류가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중앙과 민간의 교류 다리 역할을 하는 지자체 차원의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이 제주 평화의 세계 평화의 섬인 제주도가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도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의 관계와 또 타 지자체의 관계 또 민간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문제는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여파로 현재 소강 국민에 놓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이 북한에서도 상당한 그 여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정체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어서 그 오늘의 주제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밝은 방향으로 사실 그 나갔으면 하는 그런 시절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나 앞으로 조만간에 이 긍정적인 남북관계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의 논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이제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그에 따라서 각급 남북 대화가 개최됐고요. 특히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에 다방면의 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따라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계기 시에 우리 북한과의 이 경제 협력 청사진을 이제 제시하기도 했고 금년에 우리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남북 간의 이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것을 좀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자체 입장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이 지방 분권화 흐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과 더불어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이 지방과 민간의 참여 확대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현재는 최근에 지난 한 20년 동안의 남북 교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지자체가 상당히 남북 교류 협력의 행위자로서 그 역할이 보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간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 지자체의 대북 교류는 사실상 민간 단체에 엎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민간 교류에 좀 의지해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 왔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 가지고 교류 협력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남북 간 기본 합의서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합의를 하는 이 합의서가 있는데 그 합의서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명시해 가지고 그 교류 협력의 주체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명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교류 협력 환경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자체 입장에서 환경은 좋은데 앞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자료에 제시한 것은 4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앞서도 좀 약간 비쳤습니다만은 이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이 이제 추진되려면은 첫째 고려 요소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제적인 요인으로서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이 대북 제재 문제는 다음 발제에서 또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면 지금 대북 제재 조치에 이제 해당 여부를 사전에 이 검토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 또 나중에 할 거 이런 걸 구분해가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앙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대북 정책 구도에 우선 부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기획하는 그 이렇게 협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부수돼 가지고 연계된 사업이면은 상당히 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서에 나타난 그런 사업들과 또 연계가 되면은 그 지자체 사업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그 승인 절차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요인으로서는 북한 변수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의 사업 선정을 할 때 북한의 어떤 수요나 관심도를 고려하면서 잘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남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태도나 입장이 수시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류협력 환경이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고려 요인은 타 지자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 많은 교류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민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다음에 민간 단체에서 제기하는 사업 구상들을 보면은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거나 또 경합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체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좀 체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적인 요인에서 대북 제재를 고려해야 되고, 중앙 정부의 관계, 또 북한의 그 이 수용성 여부,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관계를 잘 고려해가지고 좋은 이 정책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제를 정확히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 고려된 그런 사업 선정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책 협력이 중요하겠고, 지자체 상호 간의 조율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이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이제 정책 조율이 돼야 되고, 역할 분담이 돼야 되고, 이 중복을 조정해야 되고, 또 경험을 공유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 정책 협력 거버넌스 체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사업 선정이 잘 되고 정책 추진 협력 체계가 잘 받쳐진 바탕 위에서 저는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된 합동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사업이 난립한다 할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합동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제주도는 뭐 양강도를 만든다, 부산은 뭐 원산 뭐 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조율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남북교류 관련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아마 잘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이 북한하고 사업 이양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업 이양이 전달 안 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협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 지자체들이 민간단체에 왜 엎혀 들어가느냐? 북한과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간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대북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 이건 누가 맡아야 되느냐? 최근에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협의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뒤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가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평화의 섬 사업은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그 교류 협력이 잘 진행돼야 솔직히 말해서 제주 평화의 섬 사업이 빛이 났고 후광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평화의 섬 사업도 계속 잘 발전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들이 작년에 여기저기서 대북 사업 이양을 뭐 경쟁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걸 볼 수 있는데 제주도는 이미 5년 전부터 아까 우리 이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1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공표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평화의 섬 이미지와 상당히 부합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추진 방식은 좀 더 새로운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새로운 틀이라는 것은 아까 기조 발제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주도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아래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제주도가 이 동북아 한반도 이 차원에서 평화 담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이제 진짜 제주 평화의 섬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재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떻든 뭐 이렇게 길라잡이라 그럴까요? 뭘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하는 길잡이 안내를 잘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수 교수님. 네, 김영수입니다. 아까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줄여서만 정리를 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담당했던 외교부 계통의 주요 직책자들이 이미 처형당했고 김영철은 자강도의 혁명화 교육받으러 갔고 김성애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고 그리고 김여정은 근신하면서 아프다. 결핵인데 뼈 결핵에 걸린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내부가 상당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상세히 보면 좀 더 신중히 봐야겠다는 생각도 나는 게 김여정의 병명이 우리한테까지 알려지는 체제는 아니었는데 김여정 병명이 어떻게 이렇게 인구에 회자될까? 또 하나 하노이 갈 때 오빠 김정은이 담배 필 때 재터리를 받쳐줬는데 북한 내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뭘 저렇게 하냐.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북한에서 누가 뭐라 그럴지 기사의 내용을 찬찬히 보면 흥미롭지만 이게 정말 북한 내부를 제대로 그렸을까 하는 다른 견해도 있어서 아무튼 북한에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같지만 특정 일간지에 나온 내용들이 팩트라고 보기엔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는 제주의 남북 관계 발전 방안인데 제재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재는 좀처럼 풀어지거나 예전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제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가 짧은 시일 내에 달성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착각이다. 세 번째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됐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해야 현실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지 않을까.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 제주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재라는 것은 표현은 화려하지만 그 제재의 효과를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해외 의존도도 낮고 중국의 뒷받침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러시아가 돈만 50%만 더 주면 얼마든지 물건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목표는 표현은 화려해도 실제 제재의 효과를 보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북한에 무려 120만 명이나 들어갔다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4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요. 한 사람당 2박 3일 정도 한 300달러를 쓴다고 하면 3억 6천만 달러. 작년 북한 수출액이 2억 1,000달러면 2억 1,000만 달러면 무역 외 수지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수입도 있다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제재로 힘들다고 북한도 표명했지만 과연 금방 북한이 손들고 나올 건가?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또 바뀔 거고 주변 환경도 바뀔 것이라서 결국 제재 환경 속의 남북 교류 방안을 변수로 보지 말고 상수로 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제주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건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찬찬히 써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아주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이제 겨우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합의를 해도 이행은 또 다음 문제로 남아있고 이행해서 또 합의를 해야 되니까 북한하고 대화하는 건 참 쉽지 않다는 걸 3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인스펙션, 사찰을 해야 검증도 하고 비핵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줄여 말한다면 비핵화를 하려면 핵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알아야 비핵화를 하는 거지 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비핵화는 늘 주변만 맴돌 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우리가 의도한 만큼의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단기간에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줄여 말씀드리면 노력해서 적대적 공존 상태를 간신히 비적대적 공존 상태로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새삼 또 깨닫습니다. 자, 이 환경에서 우리 제주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류 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힘을 더 길러야겠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대남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제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제주와 한라산을 무척 좋아하지만 위대하신 수령님이 좋아하라 그래서 좋아한다는 답을 많이 합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제주의 이미지도 차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만의 교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기조발제에서 김성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갖고 북한하고 접촉도 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여기에 쓰이지 않은 한 가지 자그마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늘 서로 연락사무소를 두자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당국이 오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몇 개를 발표해 놓고 여기는 언제든지 오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북한 동포들이 왔을 때 제주에 머물고 쓸 수 있는 곳을 먼저 예상으로 해놓으면 그럼 북도 삼지연에 오면 여기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 교류하느니 북한은 강원도 올림픽 왔을 때 그 자그마한 인제 스피디움 자동차 경기장 있는 데를 좋아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15세 축구 선수단들도 또 거기에 묵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와 시설은 뭘까 해서 한번 발표를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는 대북 제재 환경 속에서 제주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재가 풀어지면 할 것인가 하는 꿈을 조금 더 줄여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더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넷째, 끝으로 앞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보면 교류 전담 기구도 예전보다 많이 잘 작동하고 있고 인력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류 협력이나 북한을 알아가는 교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점검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북한을 잘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는 그런 명제에 맞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제재는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풀리지 않는 좀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제주형 준비 방안, 실천 방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재 환경이라고 하는 속에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홍재영 우리 본부장님 제주 출신이고 또 쭉 제주의 대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제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김영수 교수 역시 일찍이 제주대학 교수도 하셨고 또 제주와 관련된 여러 세미나에 참여를 해와서 누구보다도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좋은 얘기들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나갈 게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또 패널이 남으셨는데 이 두 분의 패널은 여러분이 지금 자료집에 보듯이 좀 더 추가돼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접근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화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제주 사회가 뭘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런 쪽에서 김성수 부의장님의 기조에 좀 더 보완되는 새로운 방안들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예, 박찬식 위원장님. 예. 10분입니다. 예. 김성수 부의장님 아까 기조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좀 첨언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주 평통에서 새로운 제주형 그 남북교류
아젠다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상당히 여건이 좀 나름대로 좋았다 싶었을 때 좀 추진했던 것인데 채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또 다른 좀 경색된 국면이라서 이런 그 희망사항이 글쎄 이거 꿈에 불과한 건 아닌지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이게 상당히 또 부담되는 4.3 주제인데 말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적대적 공존이란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또 홍재영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 특색에 맞는 그런 또 교류는 없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뭐 생태, 그 다음에 관광도 뭐랄까 좀 평화 관광 뭐 이런 쪽에 지하 수학, 3다 수학관 그런 것도 좋고요. 이 4.3 경우에도 충분히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마 우리가 북한 주민들 만났을 때 우리가 원포인트로 뭔가 설치해서 아까 김영수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주에 북한 사람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공통의 대화를 나눠야 할 텐데 같은 민족이다 뭐 언어다 역사다 많은 제주의 한라산 백두산 얘기도 하겠지만 하다 보면 뭔가 서로 겹치는 역사적 사건 얘기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3.1운동과 같은 원래가 100주년이라서 그런데 3.1운동 같은 그 전 민족적인 그런 독립운동조차도 원래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 된 까닭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임시정부 100주년도 같이 겸해서 기념하고자 했지만 북한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통성의 측면에서 북한은 노동자 농민 중심의 독립투쟁을 강조하지 임시정부 요인들 엘리트 중심의 그 운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은 뭐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6.25 전쟁과 다를 바 없이 상당히 이념적인 게 깔려 있어가지고 대단히 힘들겠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제가 4.3 예전에 운동에서 진상규명 운동에서 4.3 학술 어떤 연구 쪽으로 쭉 천착해 온 경험에 따르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진실의 근거를 두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뚫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4.3 특별법이 누가 제정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해결 과정을 밟았을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4.3 특별법의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과 그 다음에 배상과 같은 어떤 정의 구현의 그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진실 규명에서 곧바로 명예 회복으로 소위 많이 얘기하는 화해 상생, 그다음 공동체 관용으로 나아간 사례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4.3 프로세스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학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진보적인 학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커밍스랄까 그 다음에 그 연세대학의 박명림 교수,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권원익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제도 와서 아주 사소한 해결 과정 같아도 여기서 뭔가 좀 세계적인 그런 그 시사점을 갖는 게 아니냐, 보편적인 그 모습을 갖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남쪽에서 특히 변방 이 제주섬에서 이루어냈던 이 해결 과정을 좀 더 한반도 이 남쪽 먼저 지금 최근에 더욱더 남남 간의 이런 이념 갈등이 더 심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보완시켜주는 제3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선에서 서로 우리 나름대로의 제주에서부터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끼리라도 먼저 4.3에 대한 어떤 공통 그 인식을 가지고 우선 대한민국 국민적인 그런 어떤 통합의 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북측에 있는 분들하고도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뒤에 나름대로 이 해결 과제에서 4.3 국민통합선언구상은 이거 남측 우리 자신의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추구는 아까 김성수 부의장님 발표 내용 중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도시 연대 협력에 양강도 같은 도시도 좀 포함시켜보는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 북한이 응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원포인트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보편적인 그런 틀 속에 북한도 한번 넣어보는 그런 생각해보고, 세 번째 남북의 학술 교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제가 예전에 연변에 고고학자들 만날 때, 북한 고고학자들 만날 때 같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하지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하게 평양 대동강변에서 발굴되는 유적 유물 가지고만 거의 서너 시간 가까이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현대사 문제도 뭔가 민감한 주제들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논쟁을 심각하게 벌이는 게 아니라 서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고, 이런 교류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좀 더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좀 완화되어 간다면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좀 더 북한에 가 있는 제주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더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3 문제와 통일 또는 4.3 문제 극복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것, 상당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의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가야 될 주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박찬식 위원장님, 이게 뭐 충분히 연구된 게 아니고 어떻든 문제 제기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비공개로 제주 지역 대학생 대표들하고, 뭐 이게 꼭 무슨 총학생회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역 대학생 대표들하고 재작년에 판문점에 정말 총탄을 맞고 탈출했던 그 오청성 북한 귀순병사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워낙 뜨거운 뉴스라 조용하게 이제 그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한 대학생이, 우리 제주 대학생이 좀 20대 중반의 이 북한 청년인데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17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탈출을 25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13살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집단 학교 생활을 하다가 17에 군대.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은 좁습니다. 뭐 평양에 잠깐 근무, 그리고 휴전선 판문점에서 6년 근무하다가 이제 결국은 목숨을 걸고 결국은 우리 쪽에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잘 모르지만 TV 시리즈를 본 적이 있다. 북한 중앙 TV에서 북한은 한나라고 안 하고 한나라고 그럽니다. 한나. 한나의 메아리라고 하는 시리즈를 다 못 보고 중간에 몇 번 봤습니다, 이래요. 저는 우리 여기 강근영 교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시지만 북한에 감기를 보내기로 몇 번 북한을 갔을 때 평양에 있는 고려 호텔 서점에서 그 한나의 메아리라는 책을 제가 이제 사온 적도 있는데, 우리 박찬식 위원장한테 그 책을 얘기했더니 이제 그 북한의 시각, 4.3을 어떻게 북한의 정권 수립이든 북한 정치에 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당히 사실의 왜곡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오청성 군이 갖고 있는 제주에 대한 이미지에는 북한의 시각에서 정리된 그 드라마를 통한 4.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먼 길이지만 앞으로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금강산이든 북한의 평양에서든 남포에서든 만난 그 이 북한 사람이 저한테 주는 첫 인사는 세 가지입니다. 아, 제주도 요즘 국제 관광지로 난리시죠. 두 번째, 이렇게 감기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더 갖춘 건, 4.3과 같은 그 자주적인 투쟁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4.3이 70년 되면서 4.3의 제주도 문제에서 4.3의 국내 문제, 4.3의 세계 문제로 이렇게 가는 마당에는 북한까지도 인식에 오해가 있다면 인식을 좁히고 또 4.3에 대한 정사를 남북한이 다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은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박찬식 위원장님의 고민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곁들여 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고관영 교수님. 예, 앞에 발제해 주신 우리 김성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제 이름 아십니까? 예, 제 이름이 고관용입니다. 이게 높은 관용을 베풀라고. 예, 관용만 잘 베풀면 남북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먼저 그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 가장 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또 상대적인 부분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책상머리 교육에서 누구를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매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하는 부분부터 조금씩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불과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얼만큼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의 학생들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모부를 죽이고 형님을 죽이고 굉장히 파렴치범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한반도의 통일을 그냥 갖다 줄 사람처럼 몽땅 미화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양면을 불과 2, 3년 사이에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요? 우리 스스로 순간순간에 그것을 넘겨짚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핵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힘겨루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균형 있는 시각으로 그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갑게 진짜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에 대한 문제에서 진짜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힘겨루기로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는 게 있는데요. 독일 통일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가 4개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있었고요. 예멘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남북한이 있었고요. 근데 3개의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은 전쟁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화가 된 거죠. 그리고 독일은 그
서독이 동독을 이제 흡수통일하듯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예멘은요, 남북 예멘이 합의를 해가지고 북예멘은 대통령, 남예멘은 국무총리 형태로 이 장관들 나눠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게 가장 우리한테 합당한 통일일까요? 그 체험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독일 통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요, 우리가 원하는 흡수 통일입니다. 동일 통일이에요. 가장 근간을 이루었던 부분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자체의 교류였습니다. 서로 지자체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협약을 하고 결의를 맺고 자유로운 이제 교류를 통해서 서독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독일에 침투되고 그것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통일인 것처럼 보이는 북예멘 같은 경우에는 합의로 통일이 됐지만 불과 1년 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쪽에서가 눌러가지고 남북 통일을 그 예멘 통일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또 다시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스스로 늘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는 문제 어떤 걸까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북을 바라보기 전에 남남 갈등 먼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지원하면 그게 옳다, 그르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남남 갈등부터 먼저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진짜 남북협력에 대한 부분과 국론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 야, 정, 민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대북 정책이 엄청나게 바뀌는 일들이 허다하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점에 오늘 우리가 주최하고 있는 우리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그 대북 그 정책기구를 구성해가지고 그거에 최선봉에 서서 모든 정책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는 그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송이를 줬을 때 그 감귤 200톤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물코의 그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근데 그게 또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지금은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제주도의 역할에서 보게 되면 제주도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 거기서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입법 개정이 되기를 촉구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 주체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그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그 남북 교류에 대한 담당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 협력이라든가 시민자체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성이 이루어져야만이 남남 갈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관공서의 담당자들이
임기가 되면 다른 데로 교체가 되고 또 지속성이 유지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전문성들도 갖춰줘야 되고요.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 사업도 근본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김영수 교수님도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남북 교류에 대한 공간입니다.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주가 먼저 나서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그 제주에서 제가 그 잠깐 그 느꼈던 부분인데 그 제주 자연사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 박물관을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장백산 자연사 박물관 관장님이 제주도에 온 걸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족인데요. 백두산에 대한 자연 생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을 통해서라도 장백산에 대한 생태 교류를 하다가 북한이 참여하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함께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한 부분은 그 우리 먼저 온 통일이라는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남북 교류의 교두보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CBR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지역 사회가 복지에 참가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 남북 협력에 특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류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많은 부분에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 남북 통일 교류에 대한 선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관인 교수님, 저희가 이 제주도 내적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 얘기에 또 중점적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 앞에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서 이 9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분 50초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션이 계속 이어서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문득 이 새로운 대북교류 협력 방안 하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민주평통 서귀포 협의회 송재철 회장님 계시지만 이 올레를 이 북한으로 이 올레길을 북한으로 하는 그 캠페인을 좀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대북교류 협력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밖에도 여러 이제 그 좋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한 7분만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뭐 다 좋은 아이디어가 계실 겁니다만 그냥 그냥 뭐 그 아주 짧게 그냥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어떤 1분 30초 안팎의 의견들을 몇 개를 일단 제가 모아야 될 순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으니까 한 3분 또는 4분만 짧게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병근 우리 의원님 짧게 그냥 늘 좋으신 생각 갖고 계시는데 1분 30초 잊지 마시고. 들립니까? 평화포럼 그리고 그 서귀포 협의회 박병근 위원입니다. 손을 안 들었는데 우리 고 교수님 또 소개를 주셔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리질리언스 피스 회복 탄력적인 평화인데요. 이것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회복 탄력성인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 4.3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제주형 우리가 남북교류협회를 협력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김성수 회장님 말씀하신 5+1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농학자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호프와 양강도 호프와 제주 삼다수에 대한 부분은 맥주가 있겠죠. 제주 맥주인데 제주 맥주가 나올 때 그냥 맥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하고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잘 얻지를 못하는데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남북 회담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자유롭고 기본적인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때를 생각해서 결국은 제주 맥주가 나오려면 맥주 보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맥주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가파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파도의 맥주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이 양강도의 호프가 들어온다면 정말 한국형 맥주로 우리 제주도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영수 교수님의 어떤 신라소와의 개념 같은 북한이 왔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 묵을 수 있는 숙소나 장소다. 그것도 결국은 디테일하게 본다면 VIP냐 일반 동포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좀 양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디테일과 어떤 섬세함이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드려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충분하게 설명 이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저희 포럼 때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근영 교수님, 예. 예,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홍정 원장님 말씀에 저 4가지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플러스 하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대북 교류를 하더라도 앞으로 도민들이 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민들에 대한 홍보 또 도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거냐. 무조건 대북 교류하면 다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좀 더 우리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찬식 선생님께는 지금 그 발표문에 나와 있는데 4.3을 이제 북한은 영웅적인 이 제주도민들의 인민투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대북교류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뭐 학자들 간의 교류가 되더라도 혹시 북한으로부터 이용당할 가능성은 없을 건지 그런 염려가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강도하고 뭘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김영수 교수님, 홍재영 원장님께서 과연 이 당 중심의 북한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 단위의 자강도라고 하는 지방 단위가 제주도하고 이 무슨 교류 협력이라든가 자매 결연을 한다는 거를 과연 응해 줄런지 하는 그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대북 제재를 피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지금 과제인데 결국 대북 제재를 피할 길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인데 인도적 지원은 결국 북한이 받아준다면 감귤 지원을 계속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김성수 부의장님이 이제 하시는 이 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 지원을 이 제주도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가지고 그게 아마 그 인도주의적 대북 제재를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뭐 호텔이나 뭐나 다 이 준비하자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전에 모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겨울철에 지금 제주도 유소년들 남북한 유소년 축구 시합도 아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소년들이나 또는 북한 이 운동 선수들이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한 분 하셨고 이쪽에서 하세요. 이쪽에 한 분만. 우리 국제관계 대사로 오신 김성훈 대사님, 우리 제주 출신이시고요. 이렇게 손을 드셨으니까
차제에 좀 취임 인사도 한 말씀 하시고, 예, 앞으로 이 제주의 대북교류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그 기대감도 있으니까 한 말씀 겸 또 의견 주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그 소개받은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김성은입니다. 올해 2월달에 왔고 아마 그 제가 제주도 출신이어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보내준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실은 이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네 분 얘기를 쭉 듣고 우리 부의장님 얘기 듣고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하고 그 비슷한데 다만 한 가지 좀 이렇게 다른 거는 뭐냐면은 양강도도 좋은데 양강도가 사실은 저희들이 좀 그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제주도와의 유사성을 굳이 따져 본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함경북도가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북한의 그 우리나라의 북쪽이고 제주도 남쪽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배지로서의 그 공통점도 좀 있고 언어도 보면은 그 서울 중심으로도 퍼져난 거 보면은 거기도 뭐 햇수다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보면은 오히려 그 제주도와의 이 공통점 또 바다를 끼고 있고 나중에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 바다로 이게 오가는 문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양강도도 좋지만 두 번째 안으로 함경북도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 대사님은 뭐 여기에 쭉 당분간 계실 테니까 필요할 때 저희 제주평화통일 포럼 또는 지역회의 그리고 통일미래원 연구원 이제 행사 때 좀 오셔서 좋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은 도청의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문 역할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 이 제주도의 국제관계에서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찾으시면 아마 성실하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제 7분, 아니 8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더 주실 얘기 있을지 모르지만 이따가 우리 김 사무차장님 얘기했지만 또 정심이 아주 좋은 데서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요. 지금 세 분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재영 우리 또 원장님부터 짧게 이게 벨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1분 30초씩 탁탁탁탁 해서 좀 이 앞에 있는 시간이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자 우리 홍 원장님부터 좀. 예. 네,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남북 협력 시대 제주의 새로운 대북 교류의 방향과 방안인데요. 그러면 남북 협력 시대가 지금 도래했느냐 진짜로 이 문제가 이제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다가 주춤한 상태로 우리는 봐가지고 뭐 이렇게 협력 시대가 진정으로 돌아온다면은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면은 좀 우리 제주 입장에서 오늘 얘기하는데 제주 입장을 떠나가지고 전반적인 이 제도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그것이 지금 남북 간에 합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에 가는 문제 우리 국내법 절차만 있지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남북 간에 합의된 뭐 통행협정 같은 것도 없고 북한에 가서 체류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예전에 그 고려 호텔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이 안 되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보내놓고 이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어가지고 애를 많이 태웠거든요. 요즘 뭐 헝가리 사고 나면은 영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뭐가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도가 없습니다. 신변 안전 보장 이게 이렇게 영사 보호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남북 간에 진짜 통행 협정 같은 것들이 체류 관련된 이런 협정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지하철 교류가 됐든 어떤 교류가 됐든 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수많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그 우리 강경 교수님도 그 부수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할 뿐이죠.
제주 지역은 대북 교류에 관한 공감대는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 감귤 지원의 역사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그거죠. 그걸 여하이 잘 이렇게 다지면서 방향과 사업을 정해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북 제재 문제도 지금 뭐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하나가 더 추가된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외교적인 협의는 했지만은 이렇게 제재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그 통과하면서까지 한 건 없었거든요. 앞으로 인도적인 지원이라 할 때도 감귤 관계도 다 유엔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를 다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남북 간의 당사자주의 원칙이 원래 원칙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어긋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현재는 이게 뚫고 나갈 수밖에 없고 다른 그 이렇게 환경이 잘 이렇게 매끄럽게 조성되는 그걸 빨리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때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겠다. 함경북도 문제는 그건 뭐 저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북단, 최남단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마라도가 북이 33도선에 있고 함경도 북도 풍서리가 최북단 마을입니다. 그게 북이 43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도 위도상이 10도 차이가 나는데 위도의 하나의 그 차이가 1,100km입니다. 이게 10km니까 10도 차이니까 3,300km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남쪽하고 그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함경북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하고 그 연계성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이 앞에 시간 가는 거 잘 보시고 3분 16초 남았습니다. 꼭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할 건 없습니다. 내년 4월 15일 태양절 때 김일성 생일 때 원산 갈마 국제관광지구가 오픈합니다. 삼지연도 그때 활성화됩니다. 제주의 와의 관광교류는 아마 그때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밋빛 전망을 하나 드리고 맺겠습니다. 네, 4.3에 대해서는 북한은 모든 게 그렇듯이 획일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4.3에 대해서 그렇게 단일 인식 갖고 학자들 간에 만나면 저희들은 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견해도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쪽에 이용당한다는 것은 글쎄요 조금 뭐 그럴 우려도 있겠죠. 근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어쨌거나 이 역사적 사건은 그 시대가 빚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단과 냉전이 빚어놓았다는 것은 북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 시대적 인식 속에서 만나본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생각해 봅니다. 30초만. 예, 저는 이제 민주평통에서 오늘 이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남북 교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초당적으로 우리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나가기 위해서 제주의 그 남북 교류에 대한 거버넌스를 우리 김성수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근데 마침 아까 그 제주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하는데 중장기 계획 수립도 말씀하셨고 또 이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북교류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확대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하셨던 고충홍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러 오셨는데 1분만 인사 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1분만 좀 써주십시오. 인사 좀.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1분만. 제가 지난 4월에 그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김성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남북 교류의 최고의 권위자님들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류 사업을 해나가면서 지침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수 교수님 제주형 교류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초 남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주 포럼에서 제주의 대북교류 협력 방안을 처음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정말 SNS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계획을 얘기하고 방안을 얘기하고 이런 게 꼭 뭐 만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을 여기서 다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이게 선점의 효과도 있는 거고 해서 오늘 우리 그 제주와 양강의 이 협력 이런 것도 이제 이게 타 지자체도 그러면 저 양강도 백두산은 손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함경북도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은 이게 사실 북한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 타 지자체를 향해서 하는 얘기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뜻있는 자리를 특히 함께 해주신 여러 자문위원, 포럼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서울에서 오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